박병철은 창밖을 응시한 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죠. 33이 된 아들 박병우가 방금 전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병철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항상 자신의 뜻에 순종해 왔어요. 회사 일에서든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든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병우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누군데? 병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이아림이라는 여성입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병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가치관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었거든요.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카페 사장과 결혼한다니.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된다. 병철의 단호한 목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웠죠. 왜 안 됩니까? 병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느냐? 혈통과 가문을 생각해야 한다.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를 마주보며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했습니다. 병철에게는 이런 상황 자체가 낯설었어요. 평생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해왔는데 아들이 이렇게 맞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께서 직접 만나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병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만날 필요 없다. 그런 여자와는 절대 결혼 못한다. 병우는 아버지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렇다면 저는 아버지 허락 없이라도 결혼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서재를 나갔어요. 홀로 남은 병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는 걸 보니 그 여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어요. 대체 무엇이 아들을 이렇게 변하게 만든 걸까요? 병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냉철하게 판단해온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병철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그 여성을 만나보기로 한 거죠. 아들이 그토록 고집부리는 이유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신분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하려면 상대방이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야 했거든요. 병철은 평소 입던 정장 대신 오래된 스웨터와 낡은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영락없는 동네 아저씨 모습이었어요. 이런 차림을 한 지가 언제였던가 싶었죠. 젊은 시절, 아직 가난했을 때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운전기사에게는 집 앞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거기서부터는 걸어서 가기로 했거든요. 아들에게서 들은 카페 주소를 적은 종이를 주머니에서 꺼내 확인했습니다. 하림의 작은 카페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게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상대방이 자신을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비위를 맞추려고 했는데 말이죠. 이번엔 정반대 상황이었어요. 문을 밀고 들어서자 은은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가게 안은 아담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손님은 몇 명 되지 않았고 카운터 뒤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하림이었죠. 어서 오세요. 하림의 밝은 인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철은 아무 대답 없이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하림은 메뉴판을 가져다 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병철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하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카운터로 돌아갔어요. 병철은 그녀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특별히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편안함을 주는 인상이었어요.
손님들에게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곧 하림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병철은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커피만 바라봤어요. 하림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쿠키 접시를 하나 더 가져다 놓았습니다. 서비스예요. 직접 만든 거거든요. 병철이 고개를 들어 하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친절함이 느껴졌죠. 병철은 하림이 가져다 준 쿠키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맛이었죠. 어릴 적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손맛과 비슷했습니다. 어떠세요? 하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병철은 대답 대신 쿠키를 계속 먹었습니다. 하림은 그의 딱딱한 표정을 보며 혹시 맛이 없나 싶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을 걸었죠. 처음 보는 얼굴이시네요. 이 동네 분이세요? 아니다. 병철의 답변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그럼 멀리서 오셨나 봐요. 힘드셨을 텐데. 하림은 진심 어린 걱정을 표했어요. 병철은 그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식 없는 표정, 자연스러운 친절함. 이런 사람을 본 지가 언제였던가 싶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항상 자신에게 무언가를 바라며 접근했는데 하림은 달랐습니다. 마음이 추우신가 봐요. 하림이 조용히 말했어요. 따뜻한 거 드셔야죠. 그 말에 병철은 말없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끔했거든요. 이 여성이 자신의 내면을 꿰뚫어 본 것 같았어요. 평생 차갑게 살아온 자신을 누군가가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본다는 게 낯설면서도 이상했습니다. 하림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러 갔지만 계속해서 병철의 컵이 비지 않도록 신경 써줬어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작은 배려들이 계속 이어졌죠. 물컵을 채워주고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지 않은지 확인하고 자리가 불편하지 않은지 살펴보는 모습들. 병철은 1시간 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짧게 보고 나올 예정이었는데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림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묘하게 편안해졌거든요. 다른 손님이 하림에게 불평을 하는 상황도 있었어요. 커피가 너무 뜨겁다고 화를 내는 중년 남성이었죠. 하림은 당황하지 않고 정중하게 사과하며 새로운 커피를 다시 내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저런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네. 병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라면 벌써 불같이 화를 냈을 텐데 말이죠.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병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하림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아요. 다음에 또 오세요. 병철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병철은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림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특별히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요? 며칠 후 병철은 다시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차림으로 말이죠. 하림은 그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또 오셨네요. 반가워요. 병철은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하림은 이번에도 작은 디저트를 서비스로 가져다 줬죠. 이름이 뭐예요? 하림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철은 잠시 망설였어요. 가명을 써야 하나 싶었거든요. 철수다. 아, 철수 아저씨. 저는 하림이에요.
이하림. 하림의 밝은 미소에 병철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럼 없이 알려주며 친근하게 대해줬어요. 병철에게는 이런 경험 자체가 새로웠죠. 가족이 있어? 병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혼자 살고 있죠. 하림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지만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병철은 갑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어머니,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 그때의 자신도 하림처럼 혼자였었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런 감정들을 모두 묻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외롭지 않아? 병철의 질문에는 평소와 다른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가끔은 외로워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괜찮아져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하림의 순수한 대답에 병철은 뭔가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언제부터 이런 단순한 기쁨을 잊고 살았던 걸까요? 돈과 권력을 쫓는 데만 급급했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아저씨는 어떤 일 하세요? 하림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회사 다닌다. 병철은 애매하게 답했어요. 힘든 일이신가 봐요. 표정이 항상 무거우시거든요. 하림의 관찰력에 병철은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면의 무게가 얼굴에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그날도 병철은 오랫동안 카페에 머물렀습니다. 하림과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병철은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이런 기분이 든 게 정말 오래간만이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병철은 다시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거의 단골이 된 셈이었어요. 하림도 그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메리카노 한 잔이죠? 라며 환하게 웃어줬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르시네요. 기분이 좋아 보여요. 하림이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어요. 병철은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부드러워진 걸 깨달았습니다. 하림을 만나면서 조금씩 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가? 네,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편해 보이셔요.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병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어서 그런 것 같다. 하림은 그 말에 기뻐하며 박수를 쳤어요. 와, 정말요?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병철은 하림의 순수한 반응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림아, 미안해. 늦었어? 병철은 그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바로 아들 병우였습니다. 병우 역시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얼어붙은 표정을 지었죠. 아, 아버지? 하림은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요? 병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하림아, 이분이 우리 아버지야. 내가 말했던. 하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철수 아저씨라고 불렀던 사람이 바로 예비 시아버지였던 거예요. 그것도 대기업 회장님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소박한 차림으로 몇 번이나 가게에 오셨다니. 죄송합니다. 하림은 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몰라보고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병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하림을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병우야. 병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왜 이 여성을 선택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 병우는 아버지의 말에 놀랐어요. 반대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하림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회장님인 줄 알았다면 무례하지 않았어. 병철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히려 내가 많이 배웠소. 그 말에 하림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철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병철은 하림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시험해 보려고 왔소. 내 아들이 선택한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이야. 하림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들이 떠올라 부끄러웠거든요. 혹시 신뢰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됐죠. 하지만 결과는 내 예상과 완전히 달랐소. 병철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한결같이 친절했어. 조건 없는 따뜻함을 보여줬지. 병우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림이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무례하게 고개 들어요. 병철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례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찾던 거였소. 하림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철의 표정이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차갑고 딱딱했던 모습 대신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거든요.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잊고 있던 걸 당신이 다시 일깨워줬어요. 병철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진짜 따뜻함이 무엇인지, 조건 없는 친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병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럼 아버지, 저희 결혼을. 당연히 찬성이야. 병철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런 좋은 며느리를 어디서 또 찾겠어. 하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병우로부터 시아버지가 엄격하시다는 말을 들어서 더욱 불안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하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병철은 하림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편하게 지내세요. 우리 가족이 될 텐데 뭘 그렇게 딱딱하게 굴어요. 그 순간 하림은 뭔가 뭉클한 감정을 느꼈어요. 부모님을 일찍 잃고 혼자 살아온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생긴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병우도 아버지의 변한 모습에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적이 언제였던가 싶었어요. 그런데 회장님, 왜 신분을 숨기고 오셨어요? 하림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병철은 잠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서 그랬소. 만약 처음부터 내가 회장이라고 했다면 당신의 진심을 알 수 있었을까요?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병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데 마음이 묘하게 설렜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라는 기쁨도 있었지만 하림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웨딩홀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병철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인사를 하러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병철의 시선은 계속해서 신부 대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신부가 정말 예쁘던데요. 회사 임원 하나가 말했어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예쁜 아이야. 병철의 대답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식이 시작됐어요. 하림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병철은 숨을 멈췄습니다. 평소 소박한 모습과는 다른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하림의 당당한 자세였어요. 부모님이 없는 하림은 혼자서 입장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위축되기 마련인데 하림은 떳떳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걸어왔어요. 마치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한 신부처럼 말이죠. 병철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렇게 어른스러운 아이구나. 하림이 혼자서도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온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식이 진행되는 동안 병철은 계속해서 하림을 바라봤습니다. 병우와 서로를 바라보는 하림의 눈빛에는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가식이나 계산이 전혀 없는 순수한 감정이었죠. 신랑 신부가 절을 올릴 때였습니다. 하림이 병철 앞에서 깊게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자 병철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런 진심 어린 절을 받아본 게 언제였던가 싶었거든요.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병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거였죠. 주변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이 눈물을 흘리시네. 저런 모습은 처음 보는데 정말 감동받으신 모양이야. 병철은 재빨리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솔직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하림도 병철의 눈물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지,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는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결혼식이 끝난 지 한 달 후 병철의 변화는 회사 전체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평소 차갑고 엄격하기로 유명했던 회장이 직원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거든요. 회장님이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원들도 다들 놀라고 있어요. 병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야.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그날 오후 하림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하림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림아. 무슨 일로 왔어? 미역국을 끓였어요. 아버님 드시라고요. 하림이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병철은 깜짝 놀랐어요. 미역국을? 왜? 어머니가 없으니까 제가 해드려야죠. 이제 제가 아버님의 딸이잖아요. 그 말에 병철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누군가로부터 이런 정성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며느리가 직접 음식을 해서 가져다 준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고맙다. 병철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림은 직접 그릇에 미역국을 따라줬어요. 조심해서 드세요. 뜨거워요. 병철이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진한 국물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먹어보지 못한 집밥의 따뜻한 맛이었어요. 맛있다. 병철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짜게 했다가 다시 끓였거든요. 하림이 수줍게 웃었어요. 병철은 하림의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그동안 얼마나 놓치고 살았던 걸까요? 아버님, 이제 제 가족이에요. 하림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에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진심으로 맺어진 가족의 정이 느껴졌거든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아버님 챙겨드릴 일이 많아요. 하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병철도 덩달아 웃음을 지었어요. 좋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그날 밤 병철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림과 만나면서 변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지만 기분 좋았습니다. 진심은 정말 신분을 넘어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죠.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 그 소중한 교훈을 하림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